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차미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그 주인공인데요. 의료진으로부터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했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 사무엘. 1kg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몸으로 태어났는데요. 너무 빨리 세상에 나온 아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강한 아이였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를 이겨냈고 결국 가족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죽음을 이겨낸 것이라고 말하는 엄마 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겠죠.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라면 강한 엄마가 되고 싶은 또 한 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엄마와 성욱이, 진욱이 형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엄마는 몰랐는데. 12살 성욱이와 11살 진욱이 형제는 같은 아픔을 지녔습니다. 더 많은 돌봄과 주의가 필요해 잠시도 눈을 떼기가 힘든 두 아이들. 맨 처음에 등급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묻어지는 줄 알았죠. 둘 다니까.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기에 엄마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이른 아침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는 두 형제. 그때 동생 진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향하는데요. 벗어. 입어야지 이거. 벗어 이거. 뭐가 그리 급한가 했더니 대뜸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바지 입어. 눈을 뜨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진욱이가 일어난 자리에 남아있는 소변 자국. 아직 화장실을 가리지 못하는 진욱이에겐 늘 있는 일입니다. 진욱이 같은 경우는 낮에는 좀 돼요. 좀 되는데 밤에가 일어나기가 귀찮은 건지 못 일어나는 건지 지도를 어떨 때는 2번을 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번 정도 해가지고 지도를 좀 그리더라고요. 그 사이 혼자 옷을 갈아입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첫째 성욱이. 성우가 학교 갈 준비 다 했어요? 네, 사주 얼마큼 다 했어요? 지금 지금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안 되는데? 늦었지 안 늦어요. 진우가 잘 잤어요? 엄마는 못 잤는데. 진우가 대답해야지. 진우가 잘 잤어요? 응이 아니고 네 해야지. 아니야? 벌써 11살 나이지만 진욱이는 아직 할 수 있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물. 3년 전 같은 장애 판정을 받게 된 두 형제. 성우 같은 경우 직접장애 2급이야. 그리고 진욱이는 직접장애 1급 있고요. 그럼 제일 지금 진욱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진욱이가 이제 화장실 가는 거 하고 말하는 거. 근데 말만 하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수월할 것 같은데.
아직 말을 못해요. 예, 그 정도. 어린이집 간 게 3살, 4살 때니까 그때 이제 봄까지는 괜찮았었어요. 말을 또 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하고 하니까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해가지고 축복 속에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이들. 둘째 진욱이가 말이 늦는다 싶었지만 곧 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성욱이까지 점점 느린 발달을 보였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옳지. 아유, 좀 한 번만 더 봐주라. 아니야? 한 번만 더 봐줘. 아이고. 알았어. 햇바닥만 닦고. 야, 이거 좀 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는 진욱이. 이리 와. 한 번 씻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아유, 알았어. 한 번 봐준 것도 많이 봐준 거지. 특히 양치질을 할 때면 온갖 진을 다 빼놓는 터라 바쁜 아침이면 애원하듯 씻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기 전 꼼꼼히 진욱이의 가방을 확인하는 엄마. 늘 학교에 챙겨보내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꼭 있어야 되니까. 여보로 팬티하고 바지하고 수건하고 앞치마. 여벌옷이 꼭 있어요. 예, 있어야 돼. 언제 어떻게 실수할지 몰라가지고. 가방 매. 성우가 양치질 해야지. 가방 매. 야, 아들. 가방을 이렇게 매면 어떡해. 야, 그렇게 하면 가방 매지냐? 나 뜨게. 아니야. 엄마 금방 올게. 매일 아침 엄마 손을 잡고 스쿨버스를 타러 가는 진욱이. 진욱이는 특수학교로 다니고 있고 성욱이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면서도 특수학급으로 다니고 있고. 두 아이들 학교가 각각 다르다 보니 엄마의 아침은 늘 2배로 바빠집니다. 학교 가네. 수고하세요. 진욱이를 보내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엄마. 얼른 가방 매 학교 가야지. 다음은 성욱이를 데려다 줄 차례입니다. 12일.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성욱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일반 학교로 보내게 됐는데요. 성욱아, 같이 가. 입학한 지도 벌써 5년이 됐지만 엄마는 늘 성욱이가 걱정입니다. 성욱아, 네. 오늘 학교 가면은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담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놀아야 돼. 놀고 공부도 좀 하고. 알았지? 내 말 하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야 돼. 생활 잘하고. 오순도순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학교. 그런데 성욱이를 데려다 줄 때면 한 번씩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성우가 잘 갔다 와. 아니요. 아니야? 나 멀어. 여기 선생님 계시잖아. 선생님아. 안돼. 알았어. 선생님 너무 몰라. 전화하세요. 몰라. 조금만 더 몰라.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교문 앞에서 떼를 쓰는 성욱이. 다리 아픈데? 아파. 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뭐가 다리 아파. 알았어. 선생님이 너무 안 되는데. 알았어. 성욱이 같은 경우는 행동장애 같은 게 한번 잘하면 잘하는데 한번 심통 부리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한 달에 한 3-4번씩 전화가 오나 봐요. 너무 심통 부려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걱정돼요. 알았어.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인사하고 이제 가.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인사하고. 엄마 산낙지 좀 사. 인사하고. 엄마 산낙지 좀 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기분이 조금 풀어졌는지 그제야 걸음을 옮깁니다. 그 시각 수업이 한창인 진욱이네 학교. 자폐 성향이 강한 진욱이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이거 아니 이거 칠해야지 하고 줄게 하고 이거 하면 줄게 진우가 하면 줄게 앉아봐 아니 진우가 앉아봐 앉아 진우가 앉아야 주지 앉아 자리에 앉아 이거 한 번만 하고 또 사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든 진욱이가 수업에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을 흔들거나 감각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상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행동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리고 아직은 아이가 인지 발달이 조금 더딘 편이라서 귀를 닫는다는 느낌이 많은데 근래 들어서는 그래도 귀를 열고 그 수용 언어가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표현 언어는 안 돼도 수용 언어 정도는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지 잡을 거야, 갈 거야. 의자 정리.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만 요즘은 지시에 따르는 행동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진욱이. 아직은 느리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들 속에서 작은 희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어가는 진욱이. 급하게 도착한 곳은 화장실인데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렇게 앉아요. 앉아요, 진욱이. 이거 말고. 젖었어요. 젖혀가지고 싫다고. 진욱아, 선생님 옷까지 올 거야. 여기 있어봐. 옷 이거 젖었어요. 젖었어. 알았지? 여기 앉아있어봐. 앉아있어. 옷 가져올 거야, 진욱아. 작년까지만 해도 기저귀를 착용하던 진욱이는 계속된 교육을 통해 올해부터 어렵게 기저귀를 뗄 수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면 편하단 건 알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언제까지고 기저귀를 착용할 수도 없어 화장실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하루에 2번도 그럴 때도 있고요. 한 일주일에 계속 요 근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적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럼 지금처럼 네. 이렇게 본인이 배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날 오후 진욱이를 마중 나온 엄마. 수고하세요, 선생님. 진욱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엄마의 걱정은 늘 하나뿐입니다. 진우가 오늘 화장실 잘 갔다 왔어?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온다고 얘기하고? 아니야? 난 화장실이 급하면 먼저 오다닥닥 나가지? 다 알고 있어. 진우가 이리 와. 오늘은 일찍 퇴근을 한 아빠가 애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엄마 대신 아이들 목욕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자, 옷 벗고 들어. 옷 벗어. 옷 벗어. 이게 다 했으면 언제서 가기냐? 목욕이 좋은 건지 거품이 간지러운 건지 진욱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아버님 씻겨줘도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닦여달라고 제 손잡고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이 또 애기들은 씻기세요? 아, 시간 되면 제가 닦이죠. 근데 일이 좀 늦게 끝나고 그러면은 제가 못 닦이니까 애 엄마가 닦이긴 하는데 많이 힘들어해서. 매일 아침 씻을 때도 이렇게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지도 입어야지. 진욱이의 목욕이 끝나고 다음은 성욱이 차례.
그런데 바로 그때 아유, 잘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코피를 흘리고 있는 진욱이. 너 또 금세 콧구멍 쑤셨어 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몇 번이나 주의를 줘봤지만 꼭 이렇게 코피를 보고야 마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저기 뭐 자면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벽에 입을 다 흠뻑 적셔놓고 그냥 자요. 아직 위험 행동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진욱이. 잠시 눈을 떼는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알았어. 여기 5가 있어. 그럼 뭐 몇 개가 더 필요하지? 여기 5가 있어. 여기 5잖아. 10이 되려면 여기 5가 있어. 몇 개가 더 필요하지? 6. 여기 손가락 봐봐. 이게 5개 있지? 그럼 몇 개가 더 있어야지 10이 되지?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여기다 써. 오. 그렇지. 그 삶에서 몇 개 더 해야지 10이 나오지? 하나, 둘, 셋, 넷, 매일 저녁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하는 아이들. 셋, 넷, 요즘 성욱이는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습니다. 7개. 그러면은 아직 유치원 수준의 학습도 힘들어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성욱이에겐 큰 발전이고 희망을 보여주는 일인데요. 5개. 아니지. 너무 어렵다. 7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한 2~3살 맨 처음에는 검사할 때도 2~3살 해가지고 검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 3시간 걸린다고 했었는데 15분? 10분 만에 끝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검사가 안 돼가지고. 처음 장애 판정을 받던 3년 전까진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변화들. 성욱이도 진욱이도 조금씩이지만 나아지는 모습에 엄마는 희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치읓.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첫부터. 그렇지. 양반다리 하고 다리. 이제 다리 예쁘게. 그렇지. 치읓. 자, 여기 하나, 둘, 셋. 때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계속된 반복 학습들이 언젠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이었을까? 혹시나 자신 때문은 아닐까? 지워지지 않는 미안함과 죄책감들. 제가 만쯤에 잘만 했었으면 애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미안하죠.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저렇게 됐으니까 많이 미안하죠. 많이 빨리만 발견했어도 많이 발견해가지고 치료만 빨리 받았어도 좀 더 일찍 했어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마음 같아서야 아이들에게 좋다는 치료들은 모두 시켜주고 싶지만 지금은 치료 하나 늘리기도 빠듯한 형편. 들어나. 마음 같지 않은 상황들이 늘 발목을 잡습니다. 눈 감고. 준욱이도 자고. 화장실, 옳지. 자. 오, 어떻게 하라고? 아, 자장자장 해달라고? 그것도 아니야?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알았어. 엄마 있어? 오늘 밤도 어김없이 찾아온 진욱이의 투정. 밤이면 한 번도 쉽게 잠드는 적이 없습니다. 옳지. 엄마가 자장가 노래 틀어줄까? 아니요. 아니야? 아우, 아파. 너 자꾸 꼬집을래? 안 됐지? 침술라면 꼬집어 뜯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도 많이 당하셨고 할버 선생님도 피가 날 정도로 당해봤어요.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하나 봐요. 싫다는 표시를. 예, 짜증 많이 날 때.
잘 시간이야. 불만이 있을 때면 자해를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내곤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타일러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은 오죽 답답할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잠들 때까지 가만히 토닥여주는 일뿐입니다. 겨우 진욱이를 달래놓고 밖으로 나온 엄마. 어디다 놨더라? 약을 찾아와. 몸 곳곳 성한 곳이 없어 쌓여만 가는 약 봉지들. 게다가 임신 때 생긴 당뇨로 합병증까지 찾아왔지만 두 아이들을 돌보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욱이 가졌을 때 임신성 당뇨에서 쭉 안 없어지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스트레스 쌓이면 또 안 되고 밥도 하루 3끼 정도 먹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밥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애들 때문에도 안 되고. 늦은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서야 엄마의 긴 하루도 끝이 납니다. 오늘은 성욱이와 진욱이의 재활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집에 가자고요? 갈까? 선생님이랑 갈까? 가자. 가자. 차려. 멈춰. 차려. 인사 노래하자. 선생님 보고. 안녕하세요. 옳지. 반갑게 인사해봐요. 진욱이 안녕하세요. 옳지. 진욱이와 함께하는 음악 시간. 진욱이 하이파이브 한 번 더. 진욱이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치료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지적인 부분에 필요한 거, 표현하는 데 필요한 거, 정서적인 안정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치료들이 좀 여러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게 좀 꾸준히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이가 이만큼 성장하면서 필요한 언어를 배우는데 이만큼의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계속해서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 진욱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마음처럼 치료를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의 실질적인 수입은 15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데요. 바우처 지원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월 자부담으로 내야 하는 40만 원도 가족들에겐 버겁기만 합니다. 주세요. 지금은 진욱이 하나만으로도 벅찬 형편인데 문제는 성욱이의 치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트램플린이나 에어바운스나 이렇게 푹신푹신한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먼저 올라. 소아 비만까지 함께 있는 진욱이는 운동 치료와 인지 치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요. 흥미가 있는 일은 곧잘 하는 성욱이기에 놀이를 통한 운동 치료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괜찮아. 도전. 애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처음보다는 치료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치료만 받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지금 그거를 안고 지금 열심히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경제적인 치료비가 문제더라고요. 안녕. 진우가 사진만 떼는데 선생님 안녕. 인사 배꼽 인사.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갈게요. 가세요. 치료를 받고 나갈 때면 아이들을 향한 희망과 경제적인 걱정이 동시에 자리합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구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이들 치료를 늘려주기 위해선 하루빨리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혹시 밤에도 일자리가 있을까요? 밤 새우는 거요? 네. 제가 낮에는 우리 애들 때문에 못하고 밤에만 할 수 있거든요. 시간 활용 잠깐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예. 밤에만 잠깐 하고 아침에 7시에 애들을 등교시켜야 돼가지고. 알겠어요. 아무 그런 거 나오면 네. 제가 전화번호 저장해놨으니까 네. 전화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남는 시간은 저녁뿐인데 시간이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맡길 수만 있으면 낮에 근무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지금 맡길 수가 없어요. 낮에는 애들 특히 방학하고 나면 맡길 데가 없어요. 할부지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엄마가 밤을 새우는 일까지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갚아야 할 빚들 때문인데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아이들을 고쳐보겠다며 치료와 생활비로 쓴 카드 대출금들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애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애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치료받는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줄어도 지금 성욱이나 진욱이나 지금 좀 줄었더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새 갚아야 할 빚만 4천여만 원. 갚을 길이 없는 형편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래요 따따단. 네. 앉아서 이름이 뭘까요? 하나보다. 이리 줘. 앵그리버드. 갖고 가. 앵그리버드 볼까? 안 돼. 나빴다. 나빠도. 그럼 나빠. 먹으러. 나빴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못 보게 막았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성욱이. 그 학교 갈래. 거의 쉬는 날은 주말은 하루 종일 봐요. 그래가지고 눈도 나빠지고 이거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가끔씩 못 보게 하는데 난리 너무 많이 펴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꼬집어 뜯고 자해도 하고 정도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성구야 일로 와봐. 이거 좀 하고 이거 갖고 놀자. 그럼 엄마가 조금 놀아줄게. 빨리 와. 안돼 정리 좀. 아니야 정리가 아니라 갖고 놀아야지. 자 성구도 이거도 올려놔. 그렇지. 냉장고 먼저 봤는데 다음날 가야지. 엄마가 달래주려 블록놀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욱이는 마음이 덜 풀렸나 봅니다. 그렇지 거기 아유 두개 찾았네. 삼각형 빨리 또 찾아. 합의 안 해주면 하다가 계속 혼자 하다가 지푸려 죽을 때가 좀 종종 있어. 근데 좀 제가 좀 봐주면은 금방 끝나긴 하는데 이게 봐주다 보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게 나가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이란 걸 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 화장실 가야 돼. 빨리 와. 정리 같은데. 블록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진욱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엄마. 벗어. 어째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진욱이가 옷에 대변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변이 마려울 땐 스스로 화장실에 가기도 하지만 변기에 앉는 게 익숙지 않은 건지 대변을 가리는 일은 어려운 진욱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진욱이의 속옷을 손빨래하는 엄마.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진욱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이럴 때마다 속상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생활. 아이들이 무슨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엄마도 조금씩 지쳐갈 때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울다가도 어떨 때는 또 화를 많이 냈다가 어떨 때는 넋놓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그러니까는 자꾸 까먹어. 내가 오늘 뭐 하고 있었지? 뭐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는 짜증은 좀 많이 내더라고요. 엄마라고 왜 힘들지 않을까요?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때론 버거운 순간들도 많을 테죠. 하지만 돌봐야 할 두 아이들이 있기에 엄마는 오늘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다음 날 요즘 힘들어하는 엄마와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어하던 아이들을 위해 근처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나들이 자주 나오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몸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나왔다가 돌아다니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몸이 아프니까 많이는 못 돌아다녀요. 근데 애들 데리고는 자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저런 사정들로 마련하지 못했던 시간들. 밖에 나온 가족들 얼굴에 웃음이 활짝 폈습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들도 필요한 거겠죠. 애들이 저한테는 꿈이죠. 엄마들이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없잖아요. 엄마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모든 걸 내려놓은 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언제나 두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는 끝까지 아이들이 더 좋아질 그날을 꿈꿀 겁니다.